중국이 7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200명의 전문가와 최신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700억 원, 50명으로 응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진 결과에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0분의 1 예산으로 한국이 압승한 겁니다. 일본은 경악했고 유엔은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팀을 이끈 건 고려인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중국에게 증명한 고려인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의 허허벌판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립니다. 30년간 중국 농업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입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시커멓게 말라붙은 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갈라진 땅 사이로 메마른 바람이 횡하니 불어옵니다. 녹슨 농기계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잔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국이 7천억 원을 쏟아부은 농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십시오. 불과 3km 떨어진 곳에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니고 스프링클러에서 물 한 개가 무지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노랫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이것이 한국이 700억 원으로 만든 농장입니다. 10분의 1 예산입니다. 10분의 1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흙이 바지를 적셨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리전 국장님, 괜찮으십니까? 뒤에서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87년 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이곳으로 강제 이주당한 조선인들. 우리는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유랑민족. 100년 가까이 뿌리 없이 떠돌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아니, 이겼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박살냈습니다. 완전히.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 황금빛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망원경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4살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흙투성이 작업복. 그런데 그녀의 목에는 녹슨 금속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1937년 독립군 인식표였습니다. 87년 전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독립군 장군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빈. 무국적자로 태어나 카자흐스탄 빈민촌에서 자랐고 한국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다가 자신이 독립군 후손임을 알게 된 여자. 그리고 지금 저 황금빛 들판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 경쟁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 중국이 어떻게 피의 힘에 무릎을 꿇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리전 중국 농업부 국제협력국 수석연구원입니다. 30년간 중국 농업의 해외 진출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 최대의 패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이징 농업부 청사 12층 회의실. 창밖으로 자금성의 황금빛 지붕이 보이는 곳에서 저는 의기양양하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동지들, 중앙아시아는 이제 우리의 뒷마당이 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서쪽으로 펼쳐진 광활한 대지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1대1로 농업 투자 총액 15조 원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 농장 수는 247개. 현지 고용 인원 8만 5천 명. 숫자를 읊을 때마다 회의실에서 만족스러운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리전 동지, 수고했소. 중앙아시아 식량 안보는 이제 우리 손안에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장관 동지. 저는 자신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교부 연락관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긴급 보고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에 농업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장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 연락관 동지, 한국은 농업 국가가 아니오.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조롱이 섞여 나왔습니다.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나라요. 우리 헤이룽 장성 하나보다 작소. 농업 기술,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자제품, 자동차는 좀 하지. 하지만 농업은 웃기는 소리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소.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알기나 하겠소? 걔들은 밥도 중국산 쌀 수입해서 먹는 나라 아니오? 조롱 섞인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연락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뜸을 들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시범농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자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쟁, 우리한테 경쟁을 하자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0년간 15조를 투자한 우리한테 고작 한국 따위와 경쟁을 시키겠다고?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모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 중앙아시아에 투자해왔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장관 동지,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참에 한국을 확실하게 밟아버리면 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카자흐스탄도 확실히 깨닫겠지요. 누가 진짜 파트너인지.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리전 동지가 직접 가시오. 반드시 이기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 따위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에 내렸을 때 중앙아시아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코끝을 찡긋거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어딘가 익숙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흙 냄새, 대지의 냄새, 30년간 전 세계 농장을 다니며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리전 국장님, 환영합니다. 카자흐스탄 농업부 관계자 압디라흐만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카자흐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실무자였습니다. 압디라흐만 동지, 오랜만이오.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은 도착했소? 제 물음에 압디라흐만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하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시내를 지나 교회로 향하는 길, 압디라흐만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팀은 1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이 고려인입니다. 고려인.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고려인이라면 알고 있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조선인들. 100년 가까이 이곳에서 뿌리내린 한민족의 후손들. 왜 그들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팀장도 고려인입니다. 24살 여자예요. 저는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4살 여자가 팀장. 한국이 이걸 장난으로 아는 모양이군.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우리 팀은 200명입니다. 전원 농업 박사급 전문가들. 최신 장비와 7천억 원의 예산. 그런 우리와 경쟁하겠다고 24살 여자아이를 보냈다. 저것들이 완전히 미쳤군.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차가 시범농장 부지에 도착했습니다. 광활한 황무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갈색 대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흙먼지가 일어나 눈을 찔렀습니다. 여기가 시범농장 부지입니다. 동쪽 100헥타르는 중국, 서쪽 100헥타르는 한국에 배정됩니다. 압디라흐만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서쪽 부지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한국 팀인가?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흰색 텐트 몇 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어디 있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트랙터도 없고 굴착기도 없고 고작 텐트 몇 개와 소형 트럭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 황무지의 주인인 것처럼. 그녀가 가까이 오자 목에 걸린 녹슨 금속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수빈입니다. 한국팀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중국 농업부 리전이요. 어린 친구가 이런 큰일을 맡았구려. 일부러 반말을 섞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6개월 후에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돌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린애 주제에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6개월 후에 보자고. 저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리전 선생님. 뭐,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싸움은 주먹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 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목에서 반짝이는 녹슨 금속 목걸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목걸이에 담긴 87년의 무게를. 일주일 후 카자흐스탄 정부 청사에서 공식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아스타나의 현대적인 정부 청사는 온통 유리로 덮여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강렬한 햇살이 건물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카자흐스탄 농업부 장관 누르술탄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중국 팀과 한국 팀이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누르술탄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70만 제곱킬로미터의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농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10%도 안 됩니다. 연간 200일 이상 건조하고 토양에는 염분이 많습니다. 기존 농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쪽을 보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최근 중국 농장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현지 농민들과의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토양 문제지 우리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관이 한국팀 쪽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87년 전 17만 명의 고려인이 이 땅에 왔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고 토굴을 짓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후손 70만 명이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장관의 눈이 김수빈에게 향했습니다. 김수빈 씨, 당신의 증조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김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장관님. 제 증조할아버지 정인수 지사는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이곳으로 강제 이주당하셨고 평생 무국적자로 사셨습니다. 그녀가 목에 걸린 녹슨 금속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증조할아버지의 군번줄입니다. 87년간 우리 가족이 지켜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쾌함과 함께 어딘가 찔리는 느낌. 좋습니다. 장관이 손뼉을 쳤습니다.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양측에 각각 100헥타르의 동일한 부지를 배정합니다. 6개월 후 수확량과 비용 효율성으로 평가합니다. 승자에게는 향후 5년간 카자흐스탄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의 우선권을 드립니다. 5년간 우선권. 그것은 최소 10조 원 이상의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양측의 투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입니다. 각자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았습니다. 돈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0명의 전문가와 최신 장비를 투입합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7천억이라는 숫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습니다. 김수빈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700억 원입니다. 뭐, 저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700억이라고? 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원은 50명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 700억으로 우리와 경쟁하겠다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내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수빈은 웃지 않았습니다. 리전 선생님.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농사를 잘 짓는 건 아닙니다. 땅은 돈이 아니라 정성에 반응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펄럭였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녹슨 군번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7천억 대 700억, 200명 대 50명. 어떻게 봐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그렇게 대결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착공 한 달 후,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침 6시, 알마티 외곽의 시범농장 부지. 저는 우리 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왔습니다. 중국 농장은 순조로웠습니다. 대형 트랙터 15대가 쉬지 않고 땅을 갈고 있었고, 굴착기들이 관계 수로를 파고 있었습니다. 200명의 인력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전 국장님, 예정보다 3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 왕우이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파종까지 끝낼 수 있겠군.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서쪽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 처음에는 벌레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대, 20대. 아니, 셀 수도 없이 많은 드론이 대형을 이루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건. 왕우이도 입을 벌린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론들은 한국 농장 상공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 작전처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며 뭔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망원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드론 아래로 미세한 안개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비료인가? 농약인가? 그런데 그 양과 정밀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건 뭘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드론은 처음 봅니다. 왕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보자. 직접 확인해야겠어. 우리는 지프를 타고 한국 농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놀라움은 커졌습니다. 한국 농장의 모습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형 장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곳곳에 센서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농장 한가운데에는 하얀 컨테이너 건물이 있었습니다. 안테나와 케이블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차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여드릴까요? 돌아보니 김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흙투성이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뭐,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그녀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모니터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토양 수분, 온도, 염도, 바람 속도, 일조량. 모든 것이 숫자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스마트팜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김수빈이 설명했습니다. 100헥타르 전체에 3,000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1제곱미터 단위로 토양 상태를 분석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농법을 계산해요. AI라고? 네. 한국에서 개발한 농업 전용 인공지능입니다. 기상 데이터, 토양 데이터, 작물 생육 데이터를 종합해서 물 주는 시간, 비료, 양, 수확 시기까지 모든 걸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한쪽에 드론 관제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50대의 드론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드론들이 네, GPS 기반으로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비료를 살포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요. 낭비가 없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트랙터와 인력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비용이 얼마나 들었소? 장비와 설치비 포함해서 약 200억 원 정도요. 200억. 우리 예산의 3%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기술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수빈이 미소 지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장비는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복제할 수 없으니까.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인과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농담을 나누고 웃고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오. 고려인들이에요. 87년 전 이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의 후손들. 카자흐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한국어도 해요. 이 땅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그제야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중국인 기술자들과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 항상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로 실수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농장에서는 그런 장벽이 없어 보였습니다. 리전 선생님, 김수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87년간 이 땅에서 뿌리내린 사람들의 경험과 네트워크. 그게 저희의 무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를 나오는데 가슴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기술은 기술일 뿐이다. 결국 승패는 결과로 결정된다. 우리에게는 200명의 전문가와 7천억 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2달 후에 깨닫게 됩니다. 착공 2달 차. 저는 김수빈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카자흐스탄 정보통을 통해 그녀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빈, 본명 정수빈, 24살, 카자흐스탄 알마티 출생. 그런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무국적자였습니다. 무국적자요? 네. 소련 붕괴 때 행정 혼란으로 국적 등록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물론 한국 사람도 아니었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보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의 팀장이 됐소? 그게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정보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1년 전 그녀는 한국의 농업 계절 노동자로 갔습니다.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깨씹을 따는 일을 했어요. 깨씹? 네. 그런데 그 농장에서 우연히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서류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정인수, 1895년생. 대한독립군 소속으로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일본군 대대 병력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독립군 장군입니다. 그게 그녀와 무슨 관계요?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독립군 후손이라고? 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인정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특별 귀화까지 받았어요. 무국적 빈민에서 하루아침에 국가 영웅의 후손이 된 겁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빛이 그토록 당당했던 거군요. 빈민촌에서 자랐지만 그녀의 피 속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소? 한국 정부에서 아파트와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학 진학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다고? 대신 농업 기술을 배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돌아가서 고려인들을 돕겠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집과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하고 다시 황무지로 돌아가겠다고? 미친 거 아니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녀는 1년간 한국 최고의 농업 연구소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고려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려인 25명, 전부 그녀가 모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국 농장이 보였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보원이 말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한국인 중에 세르게이 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르게이 김. 한국 이름이 아니군. 러시아계 고려인입니다. 모스크바 과학아카데미 출신 물리학자예요. 기후 데이터 분석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가입니다. 과학아카데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라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 엘리트가 이런 황무지에?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세르게이 김의 할아버지도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연해주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어린 동생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평생 조국에 돌아가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련 시절에는 불가능했고 러시아에서 성공한 후에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김수빈의 뉴스를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정보원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리전 국장님, 저들은 단순한 농업팀이 아닙니다. 87년간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돈으로 고용한 게 아니에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팀 200명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다릅니다. 87년간 기다려온 사람들, 조상의 한을 풀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김수빈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감상에 빠지지 마라. 이건 비즈니스다. 결과로 승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한국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인과 고려인, 그리고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뒤섞여 있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다가가 들었습니다. 이 구역 염도가 높아요. 배수로를 더 깊게 파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쪽 땅에서 농사 지었어. 봄에 눈 녹으면 물이 고이거든. 저쪽으로 물길 내면 될 거야. 현지인 노인이 카자흐어로 설명하자 옆에 있던 고려인 청년이 바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지형 잘 아신대요. 저쪽으로 배수로 내면 염분 빠진다고요. 한국인 기술자가 태블릿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센서 데이터랑 일치해요. 역시 경험이 최고입니다. 할아버지. 그들은 웃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들은 현지인들과 분리되어 일합니다. 통역을 거쳐야 하고 문화 차이로 갈등도 잦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87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네트워크, 피로 연결된 유대감. 그것이 저들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착공 3달 차, 파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중국 농장은 예정대로 밀을 심었습니다. 100헥타르 전체에 중국산 종자를 뿌렸습니다. 최신 품종이었습니다. 수확량이 기존 대비 20% 높다고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농장도 파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은 것은 밀이 아니었습니다. 쌀이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개발한 내염성 벼 품종입니다. 독립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정보원이 보고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벼 농사를? 미쳤군. 물도 부족하고 기온도 안 맞는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벼는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건조한 카자흐스탄에서 벼 농사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저들이 제정신이 아니군. 드디어 꼬리를 잡았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벼는 실패할 것이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리전 국장님, 한국 농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고려인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국 농장 입구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남자, 여자.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무슨 일이오? 저는 줄맨 뒤에 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수빈이가 하는 일이라면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노인이 주름진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수빈이요? 김수빈을 아십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소. 하지만 우리 고려인 커뮤니티에서 영웅이요. 무국적자에서 독립군 후손이 됐다는 뉴스, 우리 모두 울면서 봤소.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1937년에 연해주에서 끌려왔소. 기차 안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소. 시체를 차창 밖으로 버려야 했소. 장례도 못 치르고. 그가 한국 농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87년 동안 잊힌 줄 알았소. 한국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소. 하지만 수빈이가 보여줬소. 우리가 잊힌 게 아니었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 놀라워졌습니다. 고려인들이 3355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심지어 러시아 연해주에서까지 비행기 값을 모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숙식만 제공받고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 경험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일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돈도 안 받고? 어느 날 저는 몰래 한국 농장에 잠입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쌀, 진짜 맛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쌀이래.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러셨어. 고향 쌀밥이 제일 맛있다고. 우리 할아버지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 쌀밥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노인 한 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평생에 이 맛을 보내. 87년 만이야. 87년. 그 순간 김수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배하는 쌀, 이름이 독립이에요. 배고픔으로부터의 독립, 가난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그녀가 목에 걸린 녹슨 금속을 만졌습니다. 87년간 떠돌던 역사로부터의 독립. 우리 증조할아버지 세대는 총을 들고 싸웠어요. 우리는 쌀을 들고 싸워요. 이게 21세기의 독립운동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울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인지 감동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100년의 한을 푸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돈과 기술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영혼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아니야. 감상에 빠지지 마.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가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 농장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착공 4달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긴급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전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왕우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병충해입니다. 동쪽 구역 30헥타르가 감염됐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푸르렀던 밀밭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말라붙어 있었고 줄기는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밀깍지벌레입니다. 중앙아시아 토착해충인데 중국산 종자가 특히 취약합니다. 농학 박사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왜 미리 파악 못했어? 죄송합니다. 현지 토양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0헥타르면 전체의 30%입니다. 그리고 병충해는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농약 뿌려. 이미 뿌렸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이 벌레는 중국산 농약의 내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일주일 후에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40도를 넘는 더위가 2주간 계속됐습니다. 관계 수로의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남은 60헥타르도 위험합니다. 왕우이가 절박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농장은 어때? 그게 왕우이가 뜸을 들였습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한국 농장은 푸르렀습니다. 우리 농장이 누렇게 말라가는 동안 저쪽은 여전히 초록빛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국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땅속에 빽빽하게 묻힌 검은 호스가 보였습니다. 이건 뭐요? 지중 점적 관계 시스템입니다. 세르게이 김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출신의 물리학자. 물을 지표면에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 근처에 직접 공급해요. 증발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물로 3배 더 효율적으로 관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센서들이 토양 수분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물을 줍니다.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아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형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렸습니다. 시원하게 보이지만 사실 절반 이상이 증발됩니다. 사막 기후에서는 최악의 방식이었습니다. 병충해는요? 밀깍지벌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벼를 심었거든요. 밀깍지벌레는 벼를 안 좋아해요. 세르게이 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자는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기후에 맞게 특별히 개량한 겁니다. 현지 해충과 기후를 연구해서 개발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잘 되는 종자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현지 적응,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때 더 치명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정 국장님, 현지 노동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30명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한국 농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왜? 우리가 월급을 더 많이 주잖아. 그게 한국 농장에서는 현지인들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의견도 듣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게 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김수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존중, 유대감, 소속감.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용주였고 현지인들은 그저 노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87년 전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의 후손답게.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는 카자흐스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할 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가슴속에는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2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착공 6달 차. D-Day. 카자흐스탄 정부 청사대회의실. 최종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양측 팀이 마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지친 표정의 우리 팀. 200명 중 5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병충해와 가뭄에 지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대쪽에는 김수빈과 그녀의 팀. 여전히 50명. 하지만 그 옆에는 수십 명의 고려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누르술탄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먼저 중국 농장 결과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누렇게 말라붙은 밀밭, 병충해에 시든 작물들, 그리고 텅 빈 수로. 투자 금액 7천억 원. 재배 면적 100헥타르 중 30헥타르 전멸, 70헥타르 부분 피해. 최종 수확량 목표 대비 마이너스 20%.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장 결과입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들판, 고개를 숙인 벼이삭, 드론이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 투자 금액 700억 원. 재배 면적 100헥타르 전량 성공. 최종 수확량 목표 대비 플러스 40%.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천억 대 700억. 10분의 1 예산. 마이너스 20% 대 플러스 40%. 60%포인트 차이. 비용 효율성 비교입니다. 장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헥타르당 생산 비용 중국 70억 원, 한국 7억 원. 한국이 10배 효율적입니다. 물 사용량 중국 100%, 한국 30%, 한국이 70% 절감. 현지 고용 효과 중국 마이너스 30명 이탈, 한국 플러스 120명 자원봉사 포함.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관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카자흐스탄 농업 현대화 프로젝트의 우선 파트너는 대한민국으로 결정합니다. 한국팀 쪽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고려인들이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완패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패. 그때 김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팀도 열심히 했습니다. 200명의 전문가들이 6개월간 이 황무지에서 땀 흘렸습니다. 그 노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만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어요. 87년간 이 땅에서 뿌리내린 사람들의 경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손으로 일군 지혜였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녹슨 금속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땅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리전 선생님, 결과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 함께 하시죠. 중앙아시아는 넓습니다. 경쟁할 필요 없어요.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 그리고 고려인의 네트워크가 합쳐지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살낸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긴 자가 전리품을 차지합니다. 진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약함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요? 당신들이 이겼잖소. 김수빈이 웃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쓰러뜨린 상대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 중국이 최고라는 믿음, 돈이면 다 된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수빈 씨,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졌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한국 대표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김수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농기구를 잡고 87년의 역사를 짊어진 손.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팀에서도 한국 팀에서도 카자흐스탄 관계자들에게서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군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의 선생님은 24살 고려인 소녀였습니다. 87년 전 조상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오늘 황금빛 열매를 맺었습니다. 결과 발표 후 일주일.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카자흐스탄의 농업 대결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CNN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한국의 스마트팜에 무릎 꿇다. 700억 원으로 7천억 원을 이긴 기적의 비결은? BBC도 따라왔습니다. 87년 만에 귀환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중앙아시아 농업 지도를 바꾸다. 일본 NHK의 보도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농업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입증. 일본도 배워야. 일본이 한국을 칭찬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결과가 충격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전 국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협력과 다나카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저는 의아하면서도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다나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격받았습니다. 뭐가요? 한국의 승리가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충격받았다니. 그래서요? 저희 정부에서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도 기술이지만 더 인상적인 건 고려인 네트워크예요. 다나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87년간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힘. 그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일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김수빈이 처음부터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리전 국장님. 다나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우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제목은 한국형 스마트팜 건조 지역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시범사업 결과 한국형 스마트팜은 물 사용량 70% 절감, 생산성 40% 향상을 달성했다. 이는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건조 지역의 식량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려인 네트워크의 역할이다. 현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기술 이전의 가교 역할을 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원조가 아닌 사람 중심 개발 모델의 성공 사례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FAO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이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할 계획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세계. 한국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을 농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한다. 향후 10년간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며 고려인 동포들의 역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10년, 10조 원 이상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명 마지막에는 뜻밖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기존 협력 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전면 재검토.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간 15조 원을 투자했던 1대1로 중앙아시아의 주인이라고 자부했던 우리. 그 모든 것이 700억 원짜리 프로젝트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이 없는 이곳에서는 은하수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87년 전, 같은 하늘 아래서 고려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차에서 내려 황무지에 버려졌을 때, 맨손으로 땅을 파고 토구를 팠을 때, 굶주림과 추위에 가족을 잃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그리고 오늘, 그 씨앗이 황금빛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돈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피의 힘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한국 농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황금빛 들판은 이미 수확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밭에서 사람들이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리전 선생님. 여전히 흙투성이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소. 뭐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소? 네, 87년이요. 87년간 잊힌 채 살았소. 한국도 당신들을 돌보지 않았소. 왜 원망하지 않았소? 왜 돌아가고 싶어 했소? 김수빈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목에 걸린 녹슨 금속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야,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 같은 신세란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바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떠돌아야 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민들레가 강한 이유는 어디서든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콘크리트 틈에서도, 황무지에서도, 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고려인이 87년을 버틴 이유도 같아요. 어디서든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뿌리를 내려도 고향은 고향이에요. 가슴속에 항상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한국 쌀밥을 드시고 싶어 하셨어요.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녀가 멀리 황금빛 들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수확한 쌀로 밥을 지어서 할머니 산소에 올렸어요. 87년 만에 드시는 고향 쌀밥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전 선생님. 김수빈이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에 무언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벼이삭 한 줄기. 이거 가져가세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독립 품종이에요. 염분에 강하고 물을 적게 먹어요. 중국 서북부 건조 지역에서도 잘 자랄 거예요. 저는 벼이삭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까끌까끌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은 끝났어요. 이제는 협력할 차례예요. 중국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기술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 벼이삭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30년간 농업을 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씨앗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수빈 씨,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피의 힘이 무엇인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이긴 건 기술이 아니었소. 87년간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었소. 그 마음 앞에서 우리 7천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소. 김수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긴 거예요. 저희는 그분들이 심어놓은 씨앗을 거둔 것뿐이에요. 그녀가 목에 걸린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이 땅을 지키려고 싸우셨어요. 저는 100년 후에 이 땅에서 쌀을 키웠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황금빛 들판에서 볏짚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저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피의 향기구나. 87년간 이 땅에 스며든 고려인들의 피와 땀의 향기. 돈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향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 건 농업,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싸움에서 진 것이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우리의 철학이, 피가 최고라는 그들의 철학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름 아래로 카자흐스탄의 대지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황금빛 들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품속에는 김수빈이 준 벼이삭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장관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리전, 보고하시오. 장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을 리 없었습니다. 7천억 원을 날린 책임자가 저였으니까요. 예, 장관 동지. 저는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벼이삭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요? 한국이 개발한 신품종 벼입니다. 건조 지역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한국팀 리더가 저에게 줬습니다. 중국에서도 사용하라고.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긴 쪽이 진 쪽에게 기술을 나눠줬다고? 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장관 동지,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는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0명의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최신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졌습니다. 저는 벼이삭을 들어보였습니다. 한국은 700억 원으로 이겼습니다. 50명으로 이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87년간 그 땅에서 뿌리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인. 돈으로 고용한 게 아니라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관 동지, 우리는 1대1로를 돈으로만 접근했습니다. 투자하면 된다. 장비 보내면 된다. 사람 고용하면 된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현지인들과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한국이 보여준 것입니다. 장관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전 동지, 당신 해임을 고려하고 있었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소.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벼이삭 연구소에 보내시오. 분석해서 우리도 써봅시다. 장관 동지. 그리고 한국팀에 연락하시오. 협력하고 싶다고. 그들 방식대로.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다시 벼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 87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꾼 것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김수빈은 또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녀 곁에는 87년을 기다린 고려인들이 함께하겠지요. 민들레처럼 어디서든 뿌리 내리고 어디서든 꽃 피우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 경쟁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가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군 진짜 힘 앞에 무릎 꿇은 이야기입니다. 700억 원이 7천억 원을 이겼습니다. 50명이 200명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87년간 포기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김수빈, 24살 무국적자 소녀. 그녀는 이제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영웅으로 불립니다. 중앙아시아 70만 고려인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키르기스스탄으로, 타지키스탄으로 황금빛 들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 타고 어디든 날아가 뿌리 내리는 사람들. 그것이 87년 전 만주 벌판에서 총을 들었던 독립군의 후손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총 대신 쌀을, 전쟁 대신 농사를. 하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7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펼쳐진 고려인들의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700만 고려인 동포들에게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잊힌 줄 알았던 피가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씨앗이 87년 후 황금빛 들판이 되었듯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